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영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의 요청에 따라서 체리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체리나무 재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체리나무가 자라는 그런 생육 특성과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부터 시작해서 텃밭에서 키우기 좋은 체리의 품종, 그리고 식재 방법, 전지 방법, 병충해 방제, 퇴비주기 등 체리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체리나무 재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다소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전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리는 남녀노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력적인 과일이죠. 영양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과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황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각종 질병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리나무는 아주 빨리 자라는 속성수가 되겠습니다. 체리나무는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과 함께 핵과류에 속하는데요. 핵과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엄청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부쩍부쩍 자라면 키우는 재미가 있죠. 하지만 체리나무 기초 지식이 없는 초보자가 키우기에는 그렇게 쉬운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체리나무는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체리나무는 습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자라다가도 2, 3년 후, 길게는 4, 5년 후에도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체리 재배를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실패의 원인은 체리 재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그리고 경험 부족, 그리고 잘못된 전지 방법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체리나무는 첫해 나온 가지에서 잎눈이 나오고 2년째가 되면은 꽃눈, 즉 화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면은 열매가 달립니다. 다시 말해 3년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년차 전지, 2년차 전지 등으로 열매가 열릴 가지들을 잘라내버리니까 3년 만에 열릴 과일들이 4년 내지는 5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매년 전정을 해줌으로써 더욱 많은 가지를 받아내고 또 이쁜 수영을 잡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수확량 확대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텃밭에서 두어 그루 체리나무를 키우는 경우 이러한 방식대로 전정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리나무는 가능한 한 나무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손을 대면 될수록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물론 전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러한 전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나올 전지 부분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텃밭에 심기 좋은 체리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는 라핀, 스위트하트, 스텔라 등 일부 자가 수정이 가능한 품종을 제외하고는 수분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종이 다른 체리나무를 심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텃밭에 체리나무를 심을 때 한 그루만 심을 경우 이러한 자가 수정이 가능한 품종을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그루 이상 심을 때는 이러한 자가 수정이 가능한 품종 한 그루와 요즘에 인기가 많은 러시아 파로나 타이톤, 서미트 등 맛도 좋고 대과종인 품종을 심어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자가 수정이 가능한 품종들은 일반적으로 과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은 체리나무를 심는 식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를 처음 심을 때 이렇게 두둑을 가급적 높게 만들어서 그 위에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체리나무는 습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든지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뿌리 부분이 물에 잠기면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둑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체리 전문가원에서는 과원에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체리나무를 심기 전에 땅을 파서 유공관을 묻고요. 또 그 위에 자갈을 깔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텃밭에서 체리나무를 키우는 경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장마철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등 습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를 심을 때 묘목을 60cm 정도, 그러니까 무릎 높이 정도에서 커트를 해서 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심은 후 2, 3주 정도까지는 물을 3, 4일 정도 간격으로 자주 줘서 뿌리 활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리나무 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리나무는 1년차 가지에 잎눈이 발생하고 2년차 가지에 꽃눈, 즉 화속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차 가지에 결실이 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습성을 염두에 두고 열매가 열릴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내버리는 그런 룰을 범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해 나무를 심어서 가지들이 나오면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오는 가지 수가 너무 적은 경우, 그러니까 2개 내지 3개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가지의 길이가 한 60에서 70cm 정도 자랐을 때 중간 정도 위치에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전정한 부위에서 새로운 가지가 2, 3개 정도씩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정도 부위에서 지금 커트를 해줬는데요. 1년 차에 이 정도 부위에서 커트를 해서 새로운 가지를 2개를 받았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커트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가지가 2개가 나왔죠. 제가 볼 때 이 주지로 자라는 가지는 식재 1년차 여름에 하는 그 전정 한 번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달리는 4년차, 5년차가 될 때까지는 이 주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등 동계 전정을 할 때 이 주지로 자라는 끝을 잘라주는 끝단 전정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지로 자라는 가지가 너무 이렇게 길다 싶으면 이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지 끝을 잘라주는 끝단 전정이나 적당한 위치에서 절단 전정을 해줌으로써 나무가 앞으로 쑥쑥 커나가는 그런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에너지가 가지 하단으로 응축되어서 꽃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에 뒀다가 동계 전정을 하실 때 가지의 끝단 전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해 겨울 동계 전정을 할 때 가지 끝을 잘라주는 끝단 전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끝단 전정을 해주면 이 전정한 부위에서 다시 가지들이 2, 3개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성이 좋은 하나의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들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가지들이 너무 많이 자라 올라가니까요. 영양생장을 하게 돼서 밑에 있는 꽃눈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단 전정을 했을 때 새로 나온 가지들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들은 제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리나무 전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체리나무는 품종별로 나무가 커가는 형태라든가 결과지가 나오는 특성 또한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체리나무를 제대로 키우려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체리나무 품종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체리나무를 키우는 수영에도 종류가 아주 많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KGB 수영부터 시작해서 UFO 수영, 주간형, 개심형 등 다양한 수영이 있는데요. 텃밭에서 키우는 경우 특정한 수영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무가 자라는 대로 개심형이나 주간형으로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지를 이렇게 밖으로 유인해서 개심형 스타일로 키우고 있지만은 중앙에 이렇게 뻗어 올라간 가지가 있어서 변칙 2단 개심형 정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에 이렇게 가지가 밖으로 나가 있는 개심형을 형성을 하고 또 2단에 다시 가지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키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수형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가지를 적정한 기울기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너무 하늘로 솟아있으면 나무가 너무 이양생장을 해서 결실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지가 수평 이하로 쳐져 있으면 수세가 너무 떨어져서 좋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50도에서
60도 정도 각도로 적당한 기울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나무 품종은 러시아 8호인데요. 러시아 8호는 개장성으로 나뭇가지가 밖으로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제가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병충해 방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일부 성질 급하신 분들은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뒤에 나오는 게 퇴비주기 편입니다. 퇴비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충해 방제는 건너뛰더라도 이 뒤에 나오는 퇴비주기 편은 꼭 시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체리나무는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유실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발생 가능한 충해와 병해 모두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우선 빈발하는 해충으로는 썩덩이 노린재와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풍뎅이, 복숭아 순나방, 유리나방, 심식나방, 박쥐나방, 초파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노린재와 풍뎅이는 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적용약제를 필히 살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린재와 줄기 끝에 있는 새수를 갉아먹는 복숭아 순나방과 같은 경우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하면 퇴치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체리나무에 빈발하는 병해로는 대표적인 게 잿빛무늬병과 세균성 궤양병이 되겠습니다. 잿빛무늬병은 통풍 불량 시 열매가 익어갈 때 바람에 의해 전염이 되는데요. 꽃이 피기 전후로 살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궤양병에 감염이 되면은 수지가 발생하는데요. 세균성이기 때문에 마이신 계열의 약제를 살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발생 시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체리나무에는 균핵병과 탄저병, 갈반병, 세균성 구멍병, 오갈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리나무에 퇴비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를 주는 방법은 체리나무 재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체리나무가 열매를 맺을지 맺지 않을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의 모든 유실수도 비슷하지만은 체리나무는 양분이 너무 많으면 자기 덩치를 키우는 영양 생장에만 집중하고 열매를 맺는 생식 생장에는 등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비나 비료를 주는 건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유목기일 때는 퇴비를 아예 주지 않은 편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일을 생산하는 성목기에는 겨울철에 퇴비나 유박을 수세 맞게 조금씩 적절히 넣어주시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과일을 단단히 해주고 당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칼슘과 마그네슘은 혼용해서 살포를 하면은 기량작용에서 살포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살포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기량작용을 제거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하나의 상품으로 제조한 그런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체리나무는 적절한 간격으로 물 주기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물을 안 주게 되면 생육에 지장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습해를 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7일 정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물 주기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어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